이란 통화 가치의 붕괴가 4일째 시위를 불붙였습니다. 이란은 시위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에서의 시위. 테헤란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헤란이 함락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란의 거리는 중세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굶주림으로 길들여져 한 달 내내 일해야 겨우 금이그램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바람 소리만 나오는 천만 인구의 대도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설 뿐만 아니라 손에 든 물통으로 집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정권은 파산했습니다. 의회는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국 정부에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테헤란 거리는 다다라는 구호와 함께 정권의 붕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실존적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도 없고 돈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장에서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2월 30일 이란은 역사상 보기 드문 공황 상태 속에서 수도 한복판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테헤란, 알보르즈, 봄과 같이 정권의 신경 중심으로 여겨지는 주에서는 생활이 공식적으로 멈췄습니다. 관공서, 대학교, 학교, 심지어 국가의 심장이 뛰는 곳인 증권거래소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국가를 통치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문에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잠긴 것은 문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되고 저희가 확인한 영상들은 거리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증명합니다. 수년간 철권 통치를 받아온 파시즘 민병대와 혁명수비대가 활보하는 거리에서 시위대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안군 앞에 앉아 길을 막고 개입이 있을 때 물러나는 것은 경찰입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이 순간 가장 큰 비밀은 최고위층에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위기가 발생한 지난 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지도자를 잃고 경찰은 도망치고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촉발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란의 통화일리알은 자유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금이그램, 즉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 현재 테헤란에서 정확히 $140입니다. 이란에서 노동자가 이른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해서 받는 공식 최저임금은 단 $110에 불과합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 수학은 한 국가의 파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월급은 이제 한 달을 버티기는커녕 금 1g을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2025년 12월 28일에 시작된 사건들은 단기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시위는 4일째에도 격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1달러가 14만 5천 토만, 즉 145만 리알을 넘어서자 테헤란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그랜드 바자르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란 정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평범한 파업이 아니라 정권에 관해 박히는 마지막 못입니다. 이 환율 상승은 수입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2%에서 52% 사이이며 식품 가격은 1년 동안 66%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헤란의 역사적인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알라딘, 차르수, 라레자르 같은 지역도 폐쇄되었습니다. 시위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고차유, 독재 타도와 같은 정치적 구호로 변했습니다. 시위는 테헤란에서 이스파한, 쉬라즈, 마슈아드, 테르만샤 같은 도시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보는 분노는 이념적 대립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반사작용입니다. 굶주림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의 내 나라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은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1979년 혁명에서 샤를 무너뜨렸던 그 유명한 상인들은 이제 다다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물라들에게 맞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테헤란에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상인들의 폐업은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테헤란의 창고와 다른 도시들 간의 무역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일 마트에 가면 진열대에서 쌀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라는 기본 식료품과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외화가 없으면 수입도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텅 빈 진열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열대가 비면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정권의 보안 기구 내 균열도 이 파급 효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저 후퇴하고 도망치는 경찰들. 그들 역시 이 국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역시 같은 인플레이션, 같은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서류상에만 존재할 수 있지만 거리에 나가 마주하는 것은 순수한 생존 투쟁입니다. 이라는 통화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같은 기본적인 생존 자원도 잃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주식시장 그래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을 줄 수 없고 아버지가 집에 빵을 가져올 수 없는 중세시대 시뮬레이션과 같습니다. 물 부족 위기로 시작된 불안은 이제 빵줄에서 통제불능의 폭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TV에 나와 해결책으로 물을 사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돈으로요? 국고의 석유 수입이 고갈되고 암시장에서도 외화를 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 물을 수입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핍 상태는 사회 계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란 국민과 정권 사이의 암묵적 합의는 이제 찢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그들을 지키지도 먹여 살리기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는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공포의 벽이 굶주림의 벽과 충돌하여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이 불길은 마침내 궁전의 두꺼운 커튼까지 불태웠고 내부에서는 완전한 정치적 시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은 이제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레자 파르짐이 사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대화를 촉구했지만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카메라 앞에 서서 공개적이고 강한 어조로 자국의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안을 위협했습니다. 가격을 잡지 못하면 당신을 해임하겠다. 이는 정권 내에서의 내전 선포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국고에 돈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이 정부 관리들은 석유부가 국내로 들여와야 할 67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절도 혐의로 비난하는 동안 국가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석유 수입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국가개발기금을 약탈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사임 압박을 받고 있고 페제시키안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정권은 이 경제적 잔해 아래 깔려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국가 위기가 아닌 국가 부도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달러 환율이 144만으로 치솟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입이 증발했습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정적으로도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휴시시장에서 알라딘 쇼핑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녹아내리고 집에 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찰관이 과연 얼마나 더 자신의 이웃과 상인에게 곤봉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시위대의 수가 아닙니다. 보안군이 불복종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오는 신호들은 이 지점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분노로부터 신께 피합니다라는 경고는 사실 자신들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파급 효과는 거리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란의 산업 생산은 에너지 위기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이란 국민에게는 비극을 넘어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변모합니다. 그 공장들은 결코 단순히 냉장고나 자동차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그 공장들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에게 쏟아지는 죽음의 기계, 즉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혼란은 모스크바의 공급망에 가해진 가장 큰 타격입니다. 이란 정권이 수도 대피까지 논의하고 자국 공장에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러시아에 중단 없이 탄약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부의 붕괴는 외부의 군사적 영향력마저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테헤란의 거리에서 조금 뒤로 불려 이 불길이 세계적인 체스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테헤란의 이 혼란이 왜 모스크바에서 비상경보를 울리게 하는 걸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의존하고 게임 체인저로 홍보했던 그 값싼 샤헤드 드론이 경제가 붕괴되고 산업 단지의 정전이 발생하며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바로 이 나라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게 이 방정식은 매우 단순하고 무섭습니다. 이란의 경제가 멈추면 산업 생산도 멈춥니다. 정부가 무너지거나 내전이 발생하면 물류망은 끊어집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패한 국가는 동맹국에 무기가 아닌 난민만을 보냅니다. 푸틴의 탄약고는 지금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일 수백 대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드론의 공급은 이란 정권의 안정에 매우 위태롭게 달려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덫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물라들에게 맡긴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수렁에서 고전하고 있는 모스크바는 이제 가장 충실한 공급업체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크렘린에게 전략적인 체크메이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 동맹국들은 어떨까요? 이란이 불타고 있는데 테헤란이 가장 신뢰하는 동구권 동맹국들, 특히 중국은 왜 이토록 조용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거대한 배신이 시작됩니다. 중국은 이 위기 속에서 이란산 석유를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란의 붕괴된 인프라와 말라가는 도시에 단 1위안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란은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단지 착취할 값싼 주유소일 뿐입니다. 테헤란은 서방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을 세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게 뼛속까지 착취당하는 값싼 자원 창고로 전락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테헤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불타는 건물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지평선에는 폭풍, 즉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란이 이 폭풍에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통치 불가능한 순간을 처해 있습니다. 금고에는 돈이 없고 국민은 거리에 있으며 정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쩌면 워싱턴이나 이스라엘의 외부 개입조차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권이 자신의 무게와 내부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어진 미국의 공격은 이미 취약했던 구조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균열은 거대한 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또 다른 측면은 생태학적, 인구학적 재앙입니다. 우르미아 호수에서 불어오는 소금 폭풍은 이란인들의 폐를 태울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잠재적 난민을 터키 국경, 즉 네이토의 문턱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기가 아니라 안보위기입니다. 정권은 자신이 만든 소금 사막에서 익사하면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안정은 테헤란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라는 카드는 이제 집에 빵 한 조각 가져오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샤를 무너뜨렸던 시장이 이제는 물라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책임을 묻습니다. 테헤란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번에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란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는 워싱턴이 아닌 테헤란의 좁고 분노의 창거리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날밤 꺼진 불빛과 내려간 셔터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테헤란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어둠 속에 남겨둘 것입니다. 탄약 공장이 불타면 전선에서의 전쟁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비천하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국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